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1차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면접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 축하드리고 이제 남은 과제가 바로 면접입니다. 네, 2021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출제되어졌는지 그러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시문이 정말 짧죠.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길어요. 제시문보다 문제가 더 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역할이란 지위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자,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할 바로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롤입니다. 롤. 지위와 관련돼서 스테이터스죠. 스테이터스. 지위와 관련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 지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에 부여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그 지위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니까 결국은 그 직책을 맡으면은 그 지위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행동이 중요하느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즉 사고를 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동이 뭐화됐을 때, 유형화됐을 때, 패턴화 됐을 때, 유형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동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라 그러죠. 행동 양식.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 양식을 결정하게 돼요. 행동 양식이 심리학적으로 레파토리가 됐을 때, 즉 반복해서 형성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 그럽니다. 그 습관이 결국은 뭐야? 자신의 인성 그리고 또 성품을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역할이라고 하면은 지위에 부합되는 행동 양식이다. 즉 습관이라든지 성품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떠한 지위에 부여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돼 라고 기대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역할이다. 그래서 롤, 역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라는 지위죠. 저는 지위.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형화되었을 때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양식이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할은 뭡니까? 교사로서의 역할은 저 교사라는 지위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기대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할이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역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디자인 혁명가를 꿈꾼다. 그러면 디자인 혁명가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디자인 부서에, 디자인 직책에, 즉 스테이터스, 지위에 걸맞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 디자인 혁명가라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기대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역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역할을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역할의 정의를 통해서 역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지위와 관련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라. 그렇게 해서 다음 주어진 단어 세포, 굴절을 소재로 적절한 사물을 대입하여, 여기서 적절한 사물이라는 부분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적절한 사물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고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세포로 인식한다거나 사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굴절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름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해라.
그래서 글이라든지 그림, 도형, 기호 등을 이용해라. 글, 그림, 기호, 도형 이것을 우리는 사회학에서는 바로 뭡니까? symbolic system, 즉 무엇을 이용을 해라? 다름 아닌 상징 체계를 이용을 해라. 네. 상징 체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문자, 그리고 그림, 도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 체계를 활용을 해서 면접 시 구술로 발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사항 보면은 제시된 개념과 단어를 하나로 융합하거나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제를 설명할 것. 제시된 개념은 뭐예요? 역할이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과 그리고 소재나 적절한 사물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로 융합을 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라. 좀 어떤가요? 막연하게 들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제 내용 중에서 생명과학의 세포 개념이 나오고 물리학에서의 굴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역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교과 그리고 생명과학 교과, 물리 교과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융합 능력 그리고 창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네. 자, 출제 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에 등장하는 자연과학. 여기서는 자연과학은 바로 어떤 개념이었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굴절 현상과 그리고 생명과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세포죠. 인문사회 영역 바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할. 사회의 과정에서 필요한 그와 같은 개념이죠. 이러한 개념과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빛의 굴절 현상과 생명과학의 생명의 가장 기초 단위인 세포 이 부분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유무형적인 대상들과의 연결성.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역할, 세포, 굴절 이 세 가지를 한번 합쳐봐요. 이렇게 해서 역할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빛의 굴절 현상이라든지 세포의 그와 같은 기능, 모양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유무형적인 대상, 사물이라든지 개념과 연결성을 찾아봐라. 뭐 유형적인 것도 좋아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아요. 무형적인 개념들도 있습니다. 즉 역할과 연결해가지고 굴절 현상과 세포 조직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과 자신의 도출한 개념의 논리성과 창의적 표현 및 전달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부분 것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컴퓨터 그래픽이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상을 해내냐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개념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역할의 개념이죠. 역할은 다름 아닌 사회문화의 개인과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지위, 스테이터스, 지위에 걸맞는 뭐라고 했어요? 유형화된 행동. 이것을 우리는 유형화된 행동을 행동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위에 걸맞는 유형화된 행동 양식. 이것이 기대되어질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역할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역할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협동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경쟁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갈등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서 역할 갈등의 원인, 리더로서의 역할, 지위에 맞는 역할 여기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이 인문학에서의 사회문화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세포가 또 주어졌죠. 세포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포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업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포의 물질 대사가 효소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며 효소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 이루어지며 이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생체막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됨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세포의 특성은 세포 소기관들이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 확산, 삼투, 능동수성, 세포막을 통해 물질 출입 현상을 이해하고 효소의 구조와 특성. 네, 생명과학 원입니다. 투도 아니고 원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빛의 굴절 현상에서는 물리 원 관련해 가지고 빛이 굴절함에 있어서 파동의 특성과 관련해서 소리의 굴절, 반사, 회절 등을 이해하고 소리 정보의 활용, 초음파의 의미와 발생 장치 및 실생활의 이용을 이해하는 것. 파동의 특성, 또 소리의 그와 같은 현상, 좀 더 구체적으로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리와 빛의 특성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해도 충분하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처음 접하는 학생은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은 특히 수능 위주로 또 단순하게 컴퓨터 언어만 배워왔던 학생들 그리고 또 미술학원에서 실기만 해왔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 기능적인 요소만을 하는 학생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합적으로 사고해서 세 가지 개념을 융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그와 같은 개념과 구조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네, 바로 창의 소프트 학부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에 최종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